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저희가 이제 주말에 선물입니다 하면서 올려드렸죠. 주말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셔가지고 고점 부근 아니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주말 영상 보시면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뭐냐? 지금 횡보하고 있다. 지금 사상 최고치 앞두고 실적 시즌에서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실적이 잘 나오면 또 넘어가겠죠.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면 당연히 기업 실적의 주가는 수렴할 것이고 기업들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지수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실적을 잘 보면 된다. 실적에 따라서 바로 넘어가느냐 쉬었다 넘어가느냐가 갈릴 수 있겠죠. 지금은 횡보하고 있다. 이 횡보하는 것의 의미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면 이렇게 상하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하락 파동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쉬어야 되는 파동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딱 맞고 안 내려보내고 있죠. 누군가 매수해서 지켜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급이 좋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게 정석인데 이게 정석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고 가격 조정이 나올 타이밍 그냥 기간 조정만 나온다? 그러면은 수급이 좋구나. 시장이 강하구나라고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시장 다우지수도 강하게 흘러가고 있다. 34,000 돌파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달리게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다. 14,000포인트 넘어가면 또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번에 또 중요하죠. 지금 어닝 시즌입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IT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싹 몰려 있어요. 자,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일에 이미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 1분기에 전 세계 차량 인도 물량이 18만 4,800대로 작년 전년동 비해서 충분히 2배 이상 늘었다. 전년도에는 1년 전에는 이제 8만 8,400대인데 여기서 이제 2배 이상 늘었죠. 18만이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불매 운동을 한 부분이 어떻게 이제 적용될 것이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려감은 이미 충분히 떨쳐내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2분기에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양호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선방했고 그럼 화요일은 뭐가 있느냐? 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구글의 모회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발표가 있다 보시면 되고 수요일은 애플 기술주 중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테슬라와 함께 중요하게 봐야겠죠.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목요일은 아마존 굵직한 IT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최소 20%에서 거의 40% 육박할 정도로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대다수의 기업들이 충족, 한두 기업은 몰라도 대다수의 기업들이 충족만 시켜줘도 괜찮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 돌파해서 날아가는 거는 어렵지는 않겠죠. 대신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어닝 쇼크가 나온다라는 그런 문제가 될 텐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올해 성장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숫자로 충족시켜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어닝 시즌 기업들의 실적에다가 포커싱을 맞춰보자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지수가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구간이 3,200포인트를 다시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언론사에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 아마 내일 정도에 검토해서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3,200 돌파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주말 영상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언급 드렸습니다. 공매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고점에 대한 부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시면 되고 수급 동향을 한번 보면은 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오늘도 외국인들이 4천억 정도 매수를 했다. 연기금은 여전히 도와주지 않고 투신이나 상호펀드라도 들어오면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 투신 쪽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호할 수 있다. 외국인 혼자 끌고 가긴 쉽지 않은데 투신이랑 상호펀드가 들어와 주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일비
그러니까 하루 사고 하루 팔고 뭐 이틀 사고 이틀 팔고 이런 거 말고 그냥 꾸준하게 좀 유입이 돼준다라고 하면은 주가 상승에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뭐 큰 물량은 아니지만 뭐 매도는 아니니까 낮고 콜옵션 같은 경우도 큰 물량은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제가 저한테 이 수급 동향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거 하나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저는 풋옵션 매도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풋옵션 청산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날 풋옵션을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그 전에 하락 포지션이 아무것도 없었다. 코스피 주식도 매수로 해서 상승 포지션, 그리고 선물도 매수로 해서 상승 포지션, 콜옵션도 매수로 해서 상승 포지션을 구축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풋옵션은 매수를 해서 하락 포지션 하나 들고 가야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뭐 대표적인 예로 9.11 테러 같은 하룻밤 자고를 하면 급락이 나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해지 수단으로 보험 드는 수단으로 이걸 버린다 생각하고 들고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하루 동안 나온 금액은 풋옵션 매수 금액이 좀 과했다. 그동안 어느 조금씩 쌓아가면서 버리면서 가져가면 괜찮은데 하루 동안 쌓아온 금액이 컸다. 그러니 이 부분에 청산이 나와줘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대규모 청산이 나오면서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인 게 풋옵션 부분이다. 그래서 하락 포지션을 대거 청산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담이 이제 없는 거예요. 하락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다. 그리고 콜옵션 다시 야금야금 쌓아가고 있고 선물도 조금씩이지만 이렇게 청산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 수요일 날 구축했던 하락 포지션 일부 했던 것은 만들었던 것은 다 청산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한번 뭐 쉬었다가 또 올라가느냐 상관없이 올라가는데 부담이 없어졌다.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려 했는데 누가 계속 물귀신처럼 이렇게 잡아 끌어내리면은 피곤하잖아요. 그럼 못 올라가게 됩니다.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물귀신 작전 펼치는 이런 세력들이 없어졌다. 이런 수급 동향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수급 동향이 생각보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투신 쪽에서 좀 들어오고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자와 투신 쪽 그리고 연기금이 일부 매수를 했죠. 그러면서 뭐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1000포인트 돌파한 다음에 아까 다우지수처럼 상승 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근데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 누군가는 여기서 매수하면서 받쳐주고 있다. 그럼 수급이 좋은 거다. 코스닥은 1000포인트 넘어가면은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980 넘어가면서부터 시발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980포인트 넘어가니 특별한 조정 없이 잘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 횡보하고 있다. 코스닥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십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걱정할 게 없다. 지금 뭐 리스크로 본다라고 하면은 공매도 재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늦장 대응인데 이제 백신 도입 같은 경우가 글로벌 국가를 봐도 좀 늦은 게 팩트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계획 자체가 원래 올해 말까지예요. 우리가 빠르게 접종하는 거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그러니까 뭐 늦장 대응이니 뭐니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원래 계획이 이 상태고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참고하시고 목표 자체가 올해는 11월까지 백신 접종하는 거였고 외국인들은 그냥 한국은 11월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구나. 뭐 9월 말까지 70% 접종 목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중간 단계고 완전하게 집단 면역되는 건 11월이다라는 것을 외국인들은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11월로. 그러니까 우리가 당겨지면 좋겠죠. 우리도 불편하잖아요. 영업 제한 시간 되고 하는 이렇게 통제받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데 이거는 정부에서 정책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유능한 역할을 했다라고 글로벌 시장에 널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만 잘해서 방역을 했다라고 하면은 정부의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좀 정치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치적인 부분을 이 경제에 대입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는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부분을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저도 그래서 정치적인 입장을 말씀 안 드리죠. 왜?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 잘못 엮이면은 정치적인 입장을 잘못 대입해서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생각을 엮으면은 주식 투자할 때 오히려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입장은 고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색깔을 갖고 있던 뭐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저는 색깔이 없습니다.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관련된 부분만 여러분들께
팩트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돼요. 조기 집단 면역이 되면 좋아요. 뭐 예를 들면 9월에 70% 목표라고 하는데 9월에 됐다. 좋은 거죠. 그러면은 두 달 당겨졌으니까 호재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연말까지 조금 늦어지더라도 11월까지 되면 되고 조금 더 늦어서 뭐 12월까지 되더라도 연말까지 집단 면역 되면은 내년에 뭐 이제 선거 준비하고 하면서 그냥 이번 정권 안에만 집단 면역이 되면 되는구나 정도로 지금 현재 정책이 그렇게 펼쳐지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된다. 정치적인 색을 여기 우리 주식 투자에다가 입힐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이 부분만 팩트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고 오늘 뭐 삼성전자가 조금 움직일 텐데 삼성전자 그냥 뭐 밑에서 그냥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렇게 하락 추세 나오던 거는 당연히 한번 벗겨내고 실적 발표 후에 쉬고 있는데 그 기존 박스권 정도로 회귀할 수 있는 흐름 정도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상단 돌파는 조금 봐야겠죠.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사면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뭐 8.15 특사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최초부터 말씀드렸죠. 이 실형 선고 받았을 때 요거 정도 개념을 받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은 기존에도 뭐 1년 살다 나온 상황이고 그 부분을 보면은 절반 이상을 이제 형을 치렀으면은 요 정도에서 이제 사면을 하고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 업체 뭐 글로벌 M&A 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워낙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70조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 뭐 100조 단위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큰 자금이 움직이는 총수가 부재 시에는 큰 자금이 움직이는 데는 이제 속도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래서 뭐 3년 내에 대형 M&A 얘기 나오는 거는 NXP 얘기 나오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삼성전자에서 인수하겠다라고 해도 글로벌 IT 기업들이 반대하면 이거 인수 무산됩니다. 그 엔비디아가 ARM 인수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글로벌 이제 IT 기업들 눈치를 많이 봤죠.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가 NXP를 인수한다라고 할 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미국 정부랑 뭐 이제 딜을 해서 미국에다 지금 공장 대규모 증설을 하고 이제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정부랑 해서 미국 IT 기업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삼성전자가 M&A를 해야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업과 기업이 이제 계약하는 걸로는 NXP 인수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요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총수 사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속도의 차이죠. 빨리 올라가려면 뭔가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뭐 요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8.15가 4달도 안 남았는데 이 4달 동안 좀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떻게 돌아갈지는 정치권에서 어떻게 돌아갈지 요거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기다려도 8월 중순에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존 뭐 흐름대로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오늘 좋았던 거는 이런 뭐 LG그룹 같은 경우 LG전자가 이제 다임러에다 6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모터 공급 계약을 맺었죠. 그러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쓱 올라왔죠. 그리고 애초에 올라갈 만한 자리였죠. 지금 최근에 상승 후에 이렇게 휴식 구간을 취할 때 이 구간은 올라갈 만한 자리였다. 이제 17만 5천 원 이제 저항이 있는데 뭐 바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여기 근처에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회귀해서 이렇게만 돼도 나쁘지 않습니다. LG전자는 그동안 이 마그나와 합작법인 이슈를 해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에 뭐 2배가 넘게 올랐으니까요. 그러니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휴식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뭐 이번 기회에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쉬었다 돌파할 것이냐 차이지 흐름 자체는 방향 자체는 위쪽으로 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 차이다 돌파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LG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분할 있죠. LG랑 이제 LX랑 해서 이제 기업 분할 이슈로 해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 요 11만 원대 저항을 보이다가 돌파 후에 12만 원까지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12만 원 유지하면 보유 그리고 12만 원 이탈하면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한 차례 정리했다 11만 원 구간을 다시 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업 분할 이슈 쪽으로 LG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제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에 와 있다.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HLB 같은 경우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의 지분을 30% 인수한다. 이거 지난달 29일에 이미 공시가 나온 부분이에요. 새로 나온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HLB가 이제 총 이제 169억 7,700억만 원을 투자해서 베리스모의 지분 30% 취득한다. 그래서 HLB 제약이랑 HLB가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HLB가 이제 카티 치료제 쪽으로도 이제 영향력을 끼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그룹주들이 오랜만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35,000원 이렇게 회복하면은 그래도 요 4만원 쪽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4만원 회복하면 45,000원 이렇게 5,000원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45,000원을 회복 못하면은 계속 바닥권에 기는 거고 45,000원 회복해야지 기존 주가로 올라올 수 있는데 이거 뭐 NDA 언제 신청할지 모르겠네요. 기존에 위암 3차 치료제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죠. 작년 중반부터 이 해운주에 대해서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물동량 좋다라고는 작년 상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코로나 덕분에 우리나라도 이제 항공주들 다 여행 쪽은 어려운데 대한항공만 보세요라고 말씀드렸고 CJ 대한통운이나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가 물류 쪽으로 좋습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컨테이너 지수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사상 최고치 계속 돌파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 작년 중순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2,979.76포인트로 굉장한 상승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이제 H&M이 추가 상승을 보이고 BDI 지수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BDI 지수 말씀드렸죠. 페노션 같은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이 H&M과 페노션 그리고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는 H&M과 대한해운을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BDI 지수 같은 경우도 2,788포인트를 이제 최고치 달리고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H&M은 양쪽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H&M 좋은 모습 여전히 보이고 있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 조달 이슈 때문에 한 차례 밀렸는데 요 회복되는 움직임이고 요 60일선 회복 못하면 다시 한번 밀렸다가 이중 바닥선 움직임 만들고 올라올 거 여기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기존 주가로 회복하겠죠. 그리고 페노션 같은 경우가 올해는 기대감이 있습니다라고 작년 하반기부터 말씀드렸는데 요 정도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한 차례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5,500원 돌파를 한 두 번 노렸다가 세 번째 만에 돌파했어요. 그리고 다시 7,000원 구간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7,000원 다시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목표치는 9,000원이 되고요. BDI 지수 같은 경우도 당분간 계속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원자재 쪽 이제 운송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요즘에는 좋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이에 따라서 조선주들도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위포조선 이쪽이 가장 대장으로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한국조선해양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조금 약한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29,000원 돌파해서 지금 다음 장 31,000원 두들기고 있죠. 여기도 돌파는 33,000원입니다. 저항받으면 다시 밀릴 수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줄이면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내일 동향 보는데 갭상승했는데 31,000원 위쪽을 유지해준 다음에 보유 31,000원 이탈한 다음에 좀 정리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삼성중공업은 좀 약했어요. 최근에 아직도 저항을 돌파 못하고 7,400원, 7,600원 사이 이 구간이 중요한 구간입니다라고 기존에 설명드렸는데 돌파를 못하고 있죠. 여기를 넘어가야지 이제 8,000원대를 갈 수가 있다,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화이자 아까 백신 말씀을 드렸는데 화이자가 이제 영하 75도에서 이제 6개월 보관할 수 있다라고 초반에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영하 15도에서 25도까지 2주 보관 가능하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이자 백신이 이제 유통이 되면은 이제 우리바이오나 이제 KPX생명과학, 제일약품 이런 종목들이 작년에 기대감 갖고 올라왔다가 꿈을 갖고 올라왔다가 쭉 밀려 있었죠.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려있는 분들은 잘 털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 KPX생명과학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이 구간에서 잘 털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콜드체인 관련주는 제가 기존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강조해드렸죠. 지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일신바이오 대한과학 같은 경우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한 차례 올라왔죠. 그리고 6,000원 돌파하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좀 덜 오른 종목으로 이 대한과학하고 두 개가 먼저 올랐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올랐다 해서 오늘 두 종목이 기존 저항 돌파 혹은 저항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종목이 조금 이제 먼저 올라서 바로 첫날 이렇게 올랐을 때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태경케미칼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드라이아이스 쪽으로 해서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먼저 오를 때 이렇게 반짝하고 좀 쉬었는데 요 아래 구간에서 보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태경케미칼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 올랐을 때는 대장주를 하는 게 좋은데, 못 올랐을 때는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 이렇게 요 세 종목 정도만 보면은 그냥 좀 무난하지 않나 싶고, 그 외에 뭐 녹십자랩셀이라든가 여러 뭐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체인 관련주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 얀센족 같은 경우에는 혈전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30세 이하만 우리도 접종하자 뭐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발표가 됐으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RNA 기반 쪽으로 해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쪽을 이제 유통을 하려면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 이미 2주 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거니까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니죠. 참고하시고요. 뭐 한미사이언스나 뭐 녹십자나 뭐 SK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쪽은 이제 위탁 생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기존에 시젠 같은 경우가 먼저 이제 치고 올라왔다, 뭐 강한 모습 보였다라고 말씀드렸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 이제 좀 쉴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추가 상승 나오면은 이제 좀 줄일 때가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상승폭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은근슬쩍 꼬리 달면서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줄이면서 봐야 돼요. 이거 더 올라가면 이제 거래 정지 당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후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랩지노믹스나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가 기술력 자체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 바이오니아 뭐 이런 쪽을 이제 보시면서 이번에 반등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물렸던 분들은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바이오니 같은 경우 2만원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뭐 25,000원 단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저항받으면 이렇게 밀려서 18,000원 구간 보다가 다시 한번 돌파 시도 노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고, 뭐 그 다음에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가 좀 가볍게 몸놀림을 가지면서 올라오다가 이 휴식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수젠텍이나 EGGC 같은 경우도 작년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다가 쭉 이제 그대로 상승폭 뭐 많이 내줬는데, 다시 한번 뭐 좋은 모습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급 계약 같은 거, 계약 체결 같은 거 나올 때마다, 이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 구간에 기존에 물려있던 분들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 아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닝 시즌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웹툰 관련주들, 뭐 대원 미디어라던가 DNC 미디어 이런 종목들 얼마나 잘 갔습니까? 그쵸? 여러분들도 이 종목들이 이렇게 제가 작년부터 실적 시즌마다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뭐 잘 움직였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아까 한익스프레스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적 시즌마다 한 번씩 보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흐름 자체는 뭐 예쁘게 잘 만들고 있죠. 그래서 급등주는 아니지만 시간이 이렇게 조금 걸릴 수는 있어도 이렇게 20 이상 올라오면은 뭐 탄력 받아서 8,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뭐 현대글로비스나 이런 대기업들, 현대글로비스 다시 한번 이제 실적 시즌 모멘텀으로 60일선 건드리고 있어요. 여기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보시고, 이거 22만 5천원 정도 이제 목표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되고, 이거 기존에 그어드린 그대로요. 21,000원 요 구간이 저항이고 넘어가면 23,500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효성화학, 뭐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 놓아줄 때가 다가오지 않았나 싶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라고 이 45,000원 부근에서 말씀드렸는데 괜찮은 움직임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좋은 모습 보이고, PI 첨단 소재나 뭐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실적 호전주들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쭉 훑어드리는 종목,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종목이 아니고 다 최소 3번 이상, 그리고 뭐 효성그룹이나 뭐 이런 쪽은 제가 뭐 웹툰 관련주나 이런 쪽은 제가 최소 10번 이상, 그 이상 수십 번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많죠. 이런 것처럼
뭐 아직 뭐 최근에 조금 쉬고 있다라고 싶은 건 뭐 치과용 의료기 같은 경우도 많이 말씀드렸죠. 오스테 임플란트라던가 뭐 디오 그리고 덴티움, 레이, 바텍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많이 골프존도 그렇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서 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뭐 지금 좋은 모습 보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뭐 기본적으로 성장주를 매매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실적 시즌의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참고하시면 된다고 설명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잘 투자에 참고하셔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이번에 주말에 올라온 것처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올라오는 정규 영상 외에도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 추가 영상까지도 받아보시면 알람 설정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